안녕하세요. 부큰부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저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길었던 머리를 조금 짧게 잘라 보았습니다. 오늘은 책 얘기 말고 조금 다른 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바빠서 책을 못 읽었다.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 했다. 이런 멘트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아예 거짓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17주 3일차 된 임산부입니다. 5개월 차죠. 근데 임신 초기에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책 읽기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치 염색도 하나도 못하고 여기 이렇게 흰머리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면 사실 제가 이번이 첫 임신이 아니고 세 번째인데요. 2년 전에 결혼을 하고 2년 동안 3번의 임신을 하고 그 중에 2번이 유산으로 종결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노산이기도 하고 보통의 임산부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다 한 번씩 겪어본 사람으로서 정보를 조금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얘기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만 나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만 41세이고 만 39세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노산이었죠? 근데 대부분의 노산이신 분들이 그렇겠지만 결혼을 늦게 해서 노산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결혼을 그때 했는데 어떻게 그 전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노산이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 시도를 해보자. 요렇게 남편과 이제 의견을 맞추고 딱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임신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보통 이제 임신을 생각하면 임신 피임 안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40대 임신이 어려운가를 저도 이제 막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20대 여자가 가진 정상 난자의 비율이 60%에서 70%래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1년 동안 12번 배란을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수정 능력이 있고 유전자 분열이 잘 되는 건강한 난자는 7개에서 8개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 정상 난자가 나와도 임신 확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30대가 되면 그게 50%로 줄어들고 40대가 되면 그 정상 난자 비율이 20에서 30%밖에 남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신이 안 되는 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수치를 보고도 제가 나는 뭐 술, 담배도 하나도 안 하고 운동도 사실 일반인 치고는 운동량이 많은 편이고 하니까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에 실패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달 안 되고 세 번째 달 안 되고 했을 때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이제 점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시도 때도 안 되고 나니까 약간의 우울감 같은 거, 스트레스가 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지금 나의 생각과 생활이 너무 임신에 매몰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번 달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월 초에 초중순 그때쯤 예정이었던 수영대회랑 5km 마라톤을 일주일 간격으로 참가 신청을 합니다. 참가 신청을 해놓고 이제 그것만 연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때 막 수영 처음으로 아마 제 기억에 저병 50m를 접수를 해놨을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병 50m는 일단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 써가지고 막 연습을 하느라고 아예 그냥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 달은. 차라리 대회 끝나고 되라. 이번 달은 임신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수영대회 날이 다가오고 그 수영대회가 토요일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주 목요일이 제가 생리 예정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싶어가지고 예정일 이틀 전에 얼리 테스터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갑자기 2줄이 뜨는 거예요. 근데 2줄이 떴을 때 저 되게 기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처음 보는 2줄이다 보니까 약간 이거 오류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그 화장실 찬장에 넣어놓고 달리기 연습을 하러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봤는데 또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넣어놓고 수영 연습을 하러 갔어요. 3번째 날 아침에 해봤는데 그때도 2줄이 나오길래 이거는 진짠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남편한테 임밍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자연임신 시도 5개월 만에 된 거니까 사실은 제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엄청 오래 걸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혼자 어깨가 막 으쓱해져가지고 역시 나 되는 거였어. 막 이러면서 좀 까불었습니다. 나중에 이 까불었던 게 얼마나 이제 후회하는 시간이 될 줄 모르고 그때 막 이제 좋아했어요. 근데 다들 그렇듯이 또 테스트에서 2줄을 보고 나면 40주가 지나서 아기가 뿅 하고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2줄을 보면 병원에 가서 아기집이 자궁 안에 잘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왜냐면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5주차가 되면 아기집의 난황까지는 보여야 된대요. 그리고 빠르면 6주, 늦으면 7주 정도의 이제 아기의 그 배아의 심장 소리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그 주수에 맞게 딱딱딱 그 과정이 진행되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주 0일 차에 정상적으로 이제 심박수를 듣고 8주차 검진이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8주차에 갔더니 이제 초음파를 딱 선생님이 보시면서 잠깐만요 이러시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6주 때 비교를 해서 8주가 되면 사실 그 8주차가 젤리곰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막 팔다리가 짧게 나와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기인데 6주차 때랑 전혀 성장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계류 유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바로 수술 동의서를 이제 내미셔가지고 거기에 막 사인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검사들 심전도랑 이제 뭐 피 검사 같은 거를 하고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검사를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나서 남편이랑 주차장에 들어와가지고 차에 딱 타는 순간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랑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죠.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제 첫 임신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또 저도 몰랐는데 초기 계류 유산이 엄청 흔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태아 염색체 이상이다. 어차피 건강하지 못한 아기였다. 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절대 엄마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괜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신 초기에 보는 것들 중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를 조절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6개월 전에 보건소 산정 검사를 받았을 때도 6.4였나?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당장 임신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까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임신을 하고 마침 직장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 시기여가지고 그때 겸사겸사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6.89로 엄청 높은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과로 보면 이게 4.5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임신을 준비하고 특히 임신 초기에는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도 다음 검진 때 가서 여쭤보면 되겠지? 하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은 그게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거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제 난임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습관성 유산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습관성 유산이라는 게 원래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계류 유산을 2번 이상 연달아서 해야지 나오는 진단이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이도 있는데 이거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내 몸으로 또 겪은 다음에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시간도 아깝고 제 멘탈도 온전치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가서 받았어요. 습관성 유산 검사가 꽤 비쌉니다. 피도 많이 뽑고요. 꽤 비싼데 저는 정말 이것저것 다 쳐내고 좀 필수적인 것만 해서 그때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전혀 후회를 하지 않는 게 그 검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인지질 항체도 높은 편이다. 이 항인지질 항체가 왜 문제가 되냐면 혈전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배아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화혈색소, 그 공복혈당. 사실 공복혈당하고 당화혈색소는 다른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당화혈색소가 5.6까지 정상인데 제가 딱 5.6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혈당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인슐린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소화할 때 작용하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에 합성하는 데에도 인슐린이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그 난임병원 선생님께서는 혈당 수치를 엄청 엄격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꼭 식단해야 된다. 식이하셔야 된다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들이 사실 제가 임신을 안 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고 유산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신 시도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사실 난임병원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 몸을 정말 구석구석 조금 알아본다는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케이,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해결하면 된다. 두 번째 임신은 더 잘할 수 있어. 으쌰으쌰 막 하면서 두 번째 임신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임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제 두 번째 임신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아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특히 35세 이후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모든 여성분들, 예비 임산부분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